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도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지난 영상들을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미가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같이 나가면 조금 덜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볼까요? NRF24L01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네. 저는 좀 제 마음대로 막 읽는 편이어서. 네. NRF24L01은 RF 무선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무선 통신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블루필에 하나는 블랙필에 이렇게 붙여서 한쪽은 트랜스미터, 한쪽은 리시버 이렇게 각자 한 역할만 수행하도록 해서 단방향 통신으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노르딕 세미컨덕터사에서 만든 칩이고요. 이제 무선 넓은 3kg에서 300기가까지 해당하는 넓은 무선 주파수 중에서 2.4GHz를 사용합니다. 2.4GHz가 이제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통신 감도가 좋고 원거리에서도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게 이제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지그비 등이 있는데 얘네들보다 이제 NRF24L01이 더 싸고 통신 거리도 긴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벽 같은 게 막고 있으면은 수신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뭐 1대 이 채널의 그 주파수를 똑같게 맞추면은 이제 다대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2.4GHz부터 2.525GHz까지가 되는데요. 1MHz씩 간격을 두고 125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대다도 가능한 거고요. 1대 다가 가능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네가 각각 자기의 파이프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파이프에 주소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5글자로 되어 있는 네, 스트링, 스트링 그러니까 이름, 그 문자로 된 거죠. 다섯 문자로 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어드레스. 그래서 각각의 이 송신기에 대해서 그 주소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신기가 이렇게 여러 개의 송신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핀아웃은 이렇고요. 그라운드, VCC, 그리고 이제 SPI 통신이니까 SCK 클럭, 그다음에 MOSI, MISO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또 CS, 칩 셀렉트 역할을 하는 CSN이 있고요. 그 외에는 CE하고 IRQ가 있는데요. IRQ는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이제 마스터 쪽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전해주는 핀입니다. 그리고 CE는 이 칩, 이 모듈 자체를 하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 시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 나온 말이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피포 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바이트짜리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뭔가 동작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아까 본 그 8개의 핀이고요. 여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보고 갈게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고, 이제 VCC 전원을 넣을 때 그 전원은 1.9에서 3.9V 사이의 값이면 됩니다. 핀 자체의 로직 레벨은 5V가 허용되는데요. 전원에다가 그렇다고 5V를 넣어버리면 망가진다고 합니다.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칩 자체를 액티베이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액티브 하이의 로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값을 넣어줘야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죠. SCK는 클록 값이고 뭐 MOSI, MISO 이 CSN, 칩 셀렉트 이 SPI에서 칩 셀렉트 할 때마다 다 똑같죠? 하이였다가 로우가 되었을 때 이제 데이터를 쭈루룩 넣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IRQ 핀도 액티브 로우이네요. CSN도 액티브 로우이고요. 예. 새로운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때 마스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가 딱 떨어졌을 때 클록에 따라서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이 명령어가 쭉 갑니다. 7부터 가죠, 7. 그러니까 MSB 비트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 때 이제 얘가 감과 동시에 스테터스 값이라는 거를 읽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7이 갈 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리드 오퍼레이션 중이니까 명령어가 가고 나서 데이터가 들어오죠.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얘도 D7부터, 그러니까 MSB 값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트만 놓고 보면은 여기 D7의 뒤에 D8이 이렇게 쭉 이어 있겠죠. 바이트는 LSB 바이트부터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작은 쪽 바이트부터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의 비트는 MSB 비트가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블루필이나 블랙필과 같이 붙여서 블루필이나 블랙필이 마스터가 되도록 사용했기 때문에 걔네들 어떻게 세팅했냐면 여기 SPI 1번 해서 PA567이 각각 SPI 할당이 되었고요. 설정에서. 그리고 CSN과 CEP는 GPIO 아웃으로 PA3번, PA4번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IRQ는 외부 인터럽트 핀으로 PA2에 할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송수신 받은 값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입력한 값이 통신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다 UART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UART를 수행하는 핀이 PA9번, PA10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선은 하였고요. SPI 커맨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이 커맨드 워드랑 데이터 바이트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여기도요. 커맨드를 보낼 때 동시에 이제 MISO 핀으로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테터스 값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코드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네, 다른 분이 간단하게 만드신 게 있어서 그거를 좀 갖다가 보았어요. 갖다가 썼어요. 어디 갔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목화솜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코드를 아주 약간만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네, 이 주소는 제가 유튜브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자료로 넘어가서 SBI 커맨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 커맨드가 이제 읽기, 특정 레지스터 값을 읽기,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쓰기이거든요. 읽을 때는 이렇게 뒤쪽부터 5개의 비트에는 레지스터의 주소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00입니다. 쓸 때는 이 5개의 비트에 레지스터 주소 값이 들어가고요. 001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거예요. 먼저 커맨드에 여기 nrf 241 여기 어쩌고 저쩌고 r 레지스터 2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000 0000이고요. 0000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고 싶은 레지스터의 값을 얘네 둘이 합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SPI에서 transmit, receive 이 함수를 이용해서 보내면 이게 명령어가 가면서 스테터스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내기 전에 CS는 롤을 해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eive 해가지고 이 read value라는 여기요.
여기서는 지금 1바이트만 읽어오고 있어서 예, 1바이트짜리 변수입니다. 1바이트의 값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오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CS는 다시 하이로 돌려주고요. 라이트 레지스터도 이것도 1바이트 쓰는 건데요. 여기 커맨드를 만드는 건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CS로우하고 커맨드를 보내면서 스테터스 값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스밋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밸류에 들어있는 값은 여기 이 함수에서 여기 들어가는 이 밸류 값이죠. 이 값을 1바이트 써줍니다. 보내줍니다. SPI를 통해서. 끝나고 나면 CS는 다시 하이로 놓고요. 예, 이 NRF 24L01P에 얘가 갖고 있는 RX 버퍼, TX 버퍼가 있겠죠? 여기에서 값을 읽어오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명령어는 읽어오는 것은 0110000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리시브 해가지고 그 값을 받아오는데 여기에서 이 RX 페이로드는 우리 블루필 보드, 블랙필 보드 쪽에서 갖고 있는 버퍼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일단 명령어를 요거 읽어올 여기 그 RX 페이로드에 있는 값을 읽어올게 라고 먼저 보낸 다음에 이 버퍼에 대해서 리시브 함수를 불러서 여기에다가 이 페이로드 랭스 길이만큼 받아오게 됩니다. tx일 경우는 똑같지만 반대로 하겠죠? 네, 얘는 tx 버퍼에 들어있던 값을 이제 씁니다. 트랜스밋 보냅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커맨드 요거 10100000 요걸 통해서 보낼 거야 라고 미리 명령어를 보내죠. 그러고 나서 얘를 보내면은 얘가 어디에 써져요? 여기에 써지겠죠. tx 페이로드에. 자, 이 두 개를 왜 갖다 놨냐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좀 이따 보실 건데 RX 리시브에서 받아올 때 요걸 호출하거든요. RX P4를. 그리고 또 TX 트랜스밋에서 보낼 때도 TX P4를 호출해요. 요 함수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볼게 이제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인데요. 리셋은 뒤에 있어요. 일단은 쭉 한번 볼게요. PRX 모드, 이제 RX 이니셜이기 때문에요. TX도 똑같아요. 이 부분이 TX인 것만 TX이고, 여기 이제 파이프 어드레스 지정할 때, 요 RX가 아니라 TX라는 거, TX고 PO가 없습니다. TX 어드레스에는 파이프가 여러 개 있고 그러지 않아요. RX에만 파이프가 6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 설정해주고, 이제 에어 데이터 레이트 이거 설정해주고, 또 이제 얼마나 세게, 전파 얼마나 세게 보낼 건지도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 어드레스 위드라는 거는 이 파이프 주소의 문자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5를 넣어주면은 어떤 이제 이 NRF 24L01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서 어떤 설정 값에 의해서 5개의 문자로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추가해준 코드인데요. 이 기존의 코드에는 주소 설정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설정하는 걸 넣어줬습니다. write register multi라는 함수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라이브러리는 없습니다. 제 코드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RX 쪽에서 RX 파이프 0번 파이프에 어드레스를 지정하겠다. 여기에는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리셋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는 일단 리셋을 처음 시작할 때 C2는 로우로 놔둬요. C2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하이일 때 칩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로였다가 모든 설정이 끝나고 나서 액티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CI로. 네. 그리고 CS는 하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S 하이가 뭐냐면은
레지스터로 명령어를 보낼 때 쓰잖아요. CS가 low로 되어야 유효하죠. 이제 write register는 아까 같이 보셨듯이 예, 여기 내부에서 low로 떨어뜨렸다 high로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이거 write register 수행하기 전에 그냥 기존 high로 잡아준 겁니다. 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 이제 config라는 레지스터인데요. 옆에 왼쪽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디폴트 값이 00 리셋 밸류라고 하죠. 00010000 요거 얼마예요? 0x08이죠. 그래서 0x08인데요. 요 끝에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앞에 세 개는 얘네가 000이면은 각각이 이제 IRQ 핀에 인터럽트 영향을 주게 돼요. 예. 액티브 로우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얘네 셋이 1이 되었을 경우에는 IRQ 핀으로 인터럽트가 이제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렇고요. 이제 여기 프림 RX라고 되어 있는 얘네는 얘가 이 값이 1이면 RX 모드, 0이면 TX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0x08일 때는 이제 TX로 여기서 TX로 이닛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RX로 할 때는 그럼 몇이 들어가야 될까요? 0x09겠죠.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이 주소 값을 넣어서 어디 갔지?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작성했다고 한 이 부분이요. 그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 이름을 부여하는 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에 바로 써도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첫 번째 수신만 되고 그 뒤부터는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레지스터에 손을 대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 혹시나 해서 바꿔봤는데, 이제 파이프 0번에다 제가 이름을 넣었던 거거든요. 얘는 이 auto acknowledgement를 enable 하지 않은 거죠. 0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3, 2잖아요. F가 아니라 3, 이게 전부 다 1이 되려면 3F여야 하고 요거 하나가 0이 되면 3, 2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얘는 데이터 이제 파이프 0번은 자동 이 acknowledgement가 오토가 아니게 되는 걸로 해놨더니 그때부터는 수신이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쭉 잘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자료는 이걸로 끝났고요. 그러면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코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IOC 파일 설정을 어떻게 했나부터 볼게요. 늘 하듯이 RCC에 가서 세라믹 레조네이터를 클릭하고 클럭 컨피그레이션으로 갑니다. 그러면 8MHz 값이 있고요. 여기 HSE, PLL 클럭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칩셋 값은 72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핀아웃으로 돌아와서요. 시스에서 이제 디버거는 시리얼 와이어, 타임베이스 순서는 시스틱. 이건 다 이전까지 같이 했던 거죠? 똑같이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커넥티비티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SPI부터 해줄게요. 저희가 이제 커맨드를 보내면서 동시에 스테터스를 읽어오잖아요. 그러면 풀 듀플렉스 방식이 되는 거죠. 풀 듀플렉스이고 블루필이 이제 마스터이니까 마스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프리스케일러 값을 16으로 했어요. 이 프리스케일러 값이 8이면 9.0 메가비트가 되죠. 여기 보면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여기 SPI가 맥시멈 값이 8Mbps네요. 그래서 여기 안 되므로 9가 돼버리면 넘어가 버리니까 16으로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4.5 Mbps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설정을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SPI 설정을 했더니 잡힌 핀들이 여기 있어요. PA 5번, 6번, 7번은 자동으로 잡혔고요. 여기 CSN하고 C핀, 아까 얘는 칩 셀렉트, 얘는 칩 활성화하는 핀이죠. 이 둘은 각각 GPIO 아웃으로 여기다가 잡아줬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PA 2번이 IRQ 핀으로 할당했는데요. 얘는 외부 인터럽트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PIO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아까 이름을 붙여줬어요. PA 2번은 IRQ라고 넣어줬고요. 인터럽트를 펄링 엣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PA 3번은 얘는 CSN 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로우이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하이였다가 활성화될 때는 로우 값일 때 이제 쓰이게 된다는 거.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PA 4번은 네, 얘도 액티브 로우였죠. 아닙니다. 얘는 액티브 하이입니다. 평상시에 로우 값이었다가 신호를 줄 때 하이로 주게 되는 거죠. 얘는 C 이름을 써줬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UART를 아이싱크로나우즈로 이걸 바꿔주면은 여기 딱 90번에 하나씩 생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얘는 저장과 동시에 제너레이트 코드 하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안 한 게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깜빡했어요. 네, 인터럽트 일단 SPI에는 인터럽트 없고요. UART일 때 인터럽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아까 GPIO에서 MBIC 가면 얘가 외부 인터럽트 2번, 얘가 IRQ로 인터럽트 들어오면은 수신했을 때 하는 동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 MBIC에 가보면 이렇게 두 개 체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다 됐고요. 제너레이트 코드 예, 하겠습니다. 파일 제너레이트 코드 네, 메인에 가서 볼게요. 일단은 아까 그분 잠깐만요. 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요 폴더에 있는 애들이면 되거든요. 요걸 가져오면 되고요. 어디 갔지?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젝트 자체에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하고서는 그걸 추가하는 거는 이제 프로퍼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제너럴에서 패슨 심볼 가서 include에다가 add workspace 이렇게 저는 이미 추가했으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네,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고요. 소스 로케이션 가서 또 애들 폴더 눌러서 여기 뜨거든요. 저 폴더가. 그러면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include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UART는 예전부터 제가 썼던 거
그걸 또 그대로 갖다가 넣었습니다. 여기 UART C, UART H 이거요. 네. 그러면 코드를 잠깐 볼게요. 먼저 이제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랑 각각 이제 이 매크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리고 밑에 예,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콜백 함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외부 인터럽트 IRQ를 통해서 인터럽트 발생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예, 2번으로 PA 2번으로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리시버는 수신을 얼른 해야겠죠. 수신된 값을 얼른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예, RX 리시브가 있습니다. 트랜스미터일 경우는 TXIRQ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분이 만드신 건데 예,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세팅되는 값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줍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리시버 트랜스미터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어드레스 값 넣어주고요. 아까 봤던 함수들 여기 있습니다. RX init 지금 트랜스미터 보니까 예, 여기 요거는 이제 UART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게 NRF 24L01 이니셜라이징 하는 함수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드레스에다가 어드레스는 아까 그 값이 들어가겠죠? 1, 2, 3, 4, 5 문자열.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네요. 그리고 while문 안에서 트랜스미터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짠 코드인데요.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넣었어요. UART에서 어떤 값을 받으면 그 값을 이제 이렇게 NRF 24L01을 통해서 그 값을 보내라. TX 버퍼에 값을 받아 넣어서 UART에서 이제 PC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걸 TS 버퍼에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NRF 24L01로 01이 그대로 보내줘라. 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영상이 나와서 그런가? 네. 그리고 트랜스미터는 그게 다이고요. 그러면 리시버 부분을 다시 볼게요. 이거를 리시버 해서 다시 보면은 이제 주소는 똑같이 줬어요. 왜냐면 주소가 같아야 서로 통신이 되니까요. 리시버 볼까요? 예, 여기 RX init 그리고 여기 이제 while문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받아온 값을 이제 UART로 뿌려주는 거죠. PC 쪽으로 받아온 값을 RX 데이터에 받아온 값을 뿌려줍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네. 네, 여기 받아오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외부 인터럽트 콜백 함수 속에 있어요. 이렇게 받아와서 메인 while문 안에서 이렇게 UART로 뿌려줘라. 이게 다죠. 자, 그러면 한번 각각에 올려볼게요. 먼저 리시버부터 올려보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제 리시버 쪽은 지금 올렸고요. 트랜스미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 블루필 보드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올려가는 게 안 돼가지고
얘는 요걸로 넣어줘야 돼요. 짝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떨리는 순간이네요. 한번 보내볼까요? 헬로. 아,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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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예, 이렇게 많이 보내도 잘 도착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좀 준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좀 싱거운데,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라는 게 동시에 전화기처럼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무전기처럼 일단 보내고 나서 보낸 게 끝나면 받고 받은 게 끝나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